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GN7 그랜저 결함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2.5 모델의 시동 꺼짐, 이 현상이 일부 모델에서 발견된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또 팝업 방식의 도어 렛치가 안 나오는 그런 오류를 보여주는 드러낸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고된 결함 건수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전장 문제 쪽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엄하게 질책하셔야 됩니다. 신차가 출시되면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런 현상들은 다 감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사실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제조사에서 더 점검하고 품질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완벽하게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라는 건 분명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가 어떤 모델입니까? 대한민국 대중차 가운데서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위치에 올랐어, 그리고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안전하게 자동차 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좀 더 지불하더라도 난 이거 살 거야 라는 정말 중산층의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에서 이런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에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랜저의 상품성을 칭찬했다고 해서 감싸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좀 짚고자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꺼냈는데요. 2035년에 내연차가 퇴출이 됩니다. EU에서 지루한 논의 끝에 BMW 올리버 집세 회장,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 회장을 중심으로 내연차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지루한 논쟁 끝에 안 돼! 이제는 내연차는 퇴출돼야 돼! 가솔린이든 하이브리든 2035년 이후에는 신차 판매 못하게 하겠어. 유럽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대한민국 같은 아시아 지역의 선진국도 그 흐름에 동참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2035년 이후에 퇴출 수순을 자연스럽게 밟게 될 겁니다. 중국은 원래 이러한 동참에 잘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만 내연차 기술이 탄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아예 내연차 쪽을 죽이고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진입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더 빨리 진행될 거예요. 어떤 분들이 환경 때문에 내연차가 죽는구나 드디어, 아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분개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드디어 카메라, 셀룰로폰에 이어서 아날로그를 탈피하고 디지털 설계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디지털 방식으로 설계가 바뀌게 되면 기존의 구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자동차가 전기차 디지털화로 설계가 전환이 되면서 현가장치 시트, 그리고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차 시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 변속기, 출력 전달 시스템,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가장 또 보이지 않지만 핵심적인 통신 프로토콜, 캔 통신을 기반으로 한 플렉스레이라든지 그 이전에 캔 FT 같은 이런 통신 프로토콜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캔 통신은 매우 신뢰성이 높고 보안성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내부 통신 프로토콜로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고 자율주행 시대가 돼도 여전히 일부분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캔 통신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내연 자동차가 디지털 신호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 전자 제어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엔진과 변속기는 기계장치입니다. 자동차에서 아날로그 설계라는 개념을 해석해보면 각각의 기계장치로 이루어진 기구의 조합이거든요. 자, 이런 기계장치들은 사실
전기 전자 제어 없이도 동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밀한 제어, 그리고 자동차가 디지털 제어를 통한 편리한 편의 기능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엔진의 점화 시기, 연료양, 밸브의 개폐, 깊이 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제어를 하게 되면 연비 효율을 높이고 출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속기도 전자 제어 영역에 들어가서 자동 변속기의 효율, 연비 효율이나 출력 손실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줄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엔진과 변속기 요 정도만 전자 제어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아날로그 방식대로 각 부분의 완성도를 높여서 조합을 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계 장치로 구성된 아날로그 방식의 파워트레인이 디지털 방식의 전자 신호의 제어를 받게 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날로그 방식은 전자 제어가 없이도 동작을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 기계 장치를 디지털 신호를 왜 0, 1이라 그러잖아요. 0, 1이 뭐냐면 스위치 온오프예요. 이게 전력이 들어가고 끊어지고 바로 이겁니다. 스위치를 켜고 껴고 이거를 이 패턴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PWM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제어라고 합니다. 주파수 제어라는 게 간단해요. 신호가 들어가고 빠지고 전력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걸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의 패턴에 따라서 야 이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하라는 거야. 이건 이렇게 신호를 줘서 이렇게 제어를 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제어가 되는 게 이제 디지털 제어입니다. 아날로그는 그게 아니에요. 아날로그는 기계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되고 폭발을 해서 그 폭발 에너지, 직선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꾸고 그걸 프라이빗을 통해서 변속기에 토크 컨버터를 거쳐서 유성기호에, 그래서 이걸 프로펠러 샤프트에, 프로펠러 샤프트는 이걸 또 트랜스퍼 유닛이거나 아니면은 디퍼런셜을 통해서 각 필로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하는 제어를 굳이 디지털 전자 제어를 통해서 정밀하게 또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사실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와 디지털 제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중간에 통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컨버터거든요. 우리가 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DAC 이게 꼭 있어야 아날로그 음원을 디지털 신호로 해서 DAP 이 MP3 플레이어 같은 걸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버팅을 해야 될 정보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신호 간섭 효과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내연차가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보조를 비롯해서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증가를 해버리고, 이건 뭐 내연차도 전기차와 다름없는 편의성과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 주행 편의성,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은 뭐 속도만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차선에 넘어가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까지 꺾어주고 브레이크까지 밟아주고 뭐 다양한 액추에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어들을 아날로그 장치에서 오는 신호를 디지털 제어가 적절하게 컨버팅을 통해서 다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 간섭하는 과정에서 신호 오류로 인한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줄여내려면 이 파워트레인과 그리고 또 기존의 캔 통신, 캔 FT, 플렉스레이 이런 통신 프로토콜에 변형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캔 통신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더라도 이 캔 통신이나 린, 플렉스레이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활용이 될 겁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통신 프로토콜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발되었던 1980년대만 해도 이 디지털 제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의 세부적인 기능을 조율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신호 가운데서도
이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각 부분에 협조 제어를 할 수 있을까? 네, 그 발상을 통해서 캔통신이라는 게 있으면 엔진, 변속기, 그리고 뭐 ABS 그 외 장치들에서 오는 신호들을 참고해서 같이 조율할 수 있으니까 차의 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단순히 차의 내부 데이터의 흐름과 내부 데이터의 통신에는 적합하지만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외부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외부 데이터에는 카메라에서, 레이더에서, 뭐 라이다에서,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막 쏟아집니다.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정보만 해도요, 초당 2기가 bps가 넘어요. 자율주행 보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하나만, 공의 다른 정보들까지 다 데이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엔진의 변속기에 지금 전자적인 제어 부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예전처럼 단순하게 매트릭스 신호의 아주 단순한 패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초창기의 ECU를 보면 ECU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8메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했거든요. 지금은 용량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밸브의 듀레이션까지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야 될 연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전에 해봤던 제어가 아니에요. 내연차 엔지니어들도 이건 진짜 빡세다, 충분히 연구실에서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출시를 했는데, 기존에 로드 데이터들이 없어요. 로드에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읽혀야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설계할 때 이걸 반영을 해야지 라고 해서 결함을 줄여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형태의 내연 자동차들은 이전에는 출시된 적이 없었던 형태거든요. 이런 기능, 이렇게 복잡하게 반전기차 같은 기능의 자동차는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내연차에 수많은 센서를 기반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제어를 통합을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까지 집어넣고 자율주행 보조까지 연결해 놔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운영했었던 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신호 간섭으로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걸 확인하거나 대비하는 그러한 기반도 얇을 수밖에 없죠. 다 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퇴출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왜 엔지니어들이나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이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기를 들지 못하냐면, 디지털 제어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전기차 시대에 내연 자동차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연 자동차를 전기차처럼 설계할 수는 있으나 내연 자동차의 아날로그 장치를 기반으로 여기에 전기차와 같은 디지털 제어를 입히게 되면 이 기반에서 발생하는 결함 건수가 예상할 수가 없다. 대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엔진과 변속기는 디지털 제어로 완벽하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에요. 마치 필름을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CD를 MP3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처럼 효과는 낼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디지털 카메라화, MP3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자율주행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PWM을 기반으로 디지털 제어가, 주파수 제어가 전기차의 방향이라고 하면 엔진과 변속기에는 없어지는 게 맞겠구나. 전기 모터처럼 전기적 신호, 시그널에 의해서, 주파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제어되고, 전자기력, 기전력을 통해서 그 전자기력을 즉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바로 이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신호 간섭이 없게끔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통신 프로토콜은 적어도 캔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양한 TCP/IP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면서 미래의 통합 OS를 적용하게 됐을 때 오류 발생률이 최대한 적으면서 보안, 자율주행에서 보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보안, 그리고 결함이 없는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통합 OS 내에서 이걸 정말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차에서 최근에 전기차 못지않은 기능들이 들어간 게 사실은 문제예요. 이러니 그랜저와 같은 최첨단 편의 기능이 들어간 차들은 새로운 차들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그랜저가 워낙에 많이 팔리고 관심의 집중을 받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문제구나. 왜 이런 문제가 예전에 없었는데? 예전에 없었는데 왜 생겼냐면 예전에는 그랜저 이 7세대 GN7만큼의 그 기능이 구현이 안 돼 있었어요. 그 기능이 구현이 돼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대가 됐고 또 자율주행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자율주행 보조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날로그 기반의 기계 장치를 마치 전기차처럼 제어를 하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소비자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엔지니어들도 이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차에서 하면 문제가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도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로드 데이터가 없어요. 그 페일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고치는 지금 그런 패턴인데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PWM 제어입니다. 주파수 제어입니다. 즉각적이고 전기 신호에 말하자면 몸에 꼭 맞는 그런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해요. 그리고 전기차를 설계를 하게 되면 통신 프로토콜도 이 대역폭, 자율주행 보조에 맞게 대역폭을 좀 넓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캔 통신이나 캔 FT 이런 비율을 좀 줄입니다. 마이콤 수도 단순화시키고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좀 적은데 내연 자동차는 기존의 방식 마이콤 막 90개, 100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기존의 기반 위에 그것도 또 캔 FT를 기반으로 연결돼 있는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최대한 많이 확인은 해봤어 실험실에서. 하지만 로드에서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거든요. 숙성되지가 않은 겁니다. 아쉽게도 내연자동차는 이런 상태에서 숙성이 되기도 전에 이제 2035년에 퇴출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형태의 내연자동차들은 GN7 그랜저를 비롯해서 다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차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닌 그 어디쯤인가 그런 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PDA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랜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차들도요. 이제 나오는 족족 전기전자 부분에서의 결함을 많이 일으킬 겁니다. 엔진 시동 꺼지는 문제도 결국은 전기전자 제어 부분에 따른 신호 간섭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치를 전기전자 제어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전자 제어라는 게 시그널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아예 그냥 정지를 시켜버리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디지털 방식에서는 페이세이프예요. 신호를 딱 끊어버리면 신호가 끊기면 더 이상 명령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정지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장치와 차이가 많죠. 아날로그 장치는 푸드덕 거리다가 점진적으로 기능이 정지가 되지만 이걸 디지털 제어로 바꿔버리면 그냥 바로 신호가 시그널이 딱 끊기면 딱 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잘못했어, 현대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제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랜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에게 정말 큰 기대를 받는 그리고 상징성 있는 모델입니다.
아무리 과도기적으로 내연차를 전기차 비슷하게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장치를 디지털 제어로 조율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소비자들이 불편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